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은 K-POP K-드라마를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그 다음 한류는이란 제목의 미국 CNN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CNN에서 한류 K-POP K-드라마 다음으로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장문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재미있습니다. 그것도 참 의외의 것을 다음 한류의 유행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재미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미국 CNN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에 이보다 더 좋을 때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한류라고 부르는 세계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여러 시장에서 중국어와 같은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경쟁 언어를 능가합니다. 연례 언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한국어는 학습 앱 듀오링고에서 7번째로 가장 많이 학습된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공부되는 외국어이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특별히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몇 년 동안 미래의 비즈니스 언어로 여겨져 온 중국어는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중국 인구의 규모 덕분에 듀오링고에서 지난 몇 년간 8위에 머물렀습니다. 중국어는 2010년부터 한국어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언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는 듀오링고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학습된 아시아 언어로 일본어와 아주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듀오링고는 한국어가 중국어, 러시아어, 힌디어보다 앞서고 이탈리아어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는 여전히 상위 2개 자리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수출은 K-POP과 한국 TV 드라마에서 미용 제품, 패션, 식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국은 국제문화 강국이 되었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2021년에 우리는 모두 한류의 장점을 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어 유래 단어를 20개 이상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부터 음악과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음 수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서준 콜롬비아대 한국어학부 국장은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한국에 대한 국가 인식, 한국 문화와 사회,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상당하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현대적이고 진보되고 시장성이 있고 더 멋지고 더 세련되게 인식됩니다. 수십 년 동안 해외 동아시아 언어 연구는 대부분 북경어와 일본어에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 2019년 스릴러 기생충,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의 등장 등 한국 아티스트와 감독들의 데이트 이후 지난 10년 동안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K-POP은 가장 큰 글로벌 스타입니다. 통계는 같은 기간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언어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 한국어 수업 수강생은 2002년 5,211명에서 2016년 14,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배우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약은 놀랍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어를 영어 사용자에게 매우 어려운 언어로 지정하고 전문 업무 숙련도를 달성하는데 평균 88초가 걸린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는 한글이라는 음성 문자를 따릅니다. 즉 특정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기호를 사용하는 중국어와 같은 비음성 언어와 달리 음절은 일반적으로 쓰여진 그대로 발음됩니다. 콜롬비아대 교수인 서 교수는 2015년경 처음으로 관심의 증가를 감지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3, 4년 동안 가속화되었다고 말합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한국어 과정에 등록한 콜롬비아 학생 수가 50% 증가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다른 대중적인 언어는 지난 10년 동안 통계가 정체되거나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 수업에 등록한 미국 학생들은 2002년에서 2013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언어협회에 따르면 중국어 등록은 그 후 2016년까지 계속 감소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인권유린 혐의로 인해 서구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고등교육에서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중국, 러시아 또는 포르투갈과 같은 경제 및 재정학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인식이나 평판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서 교수는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언어대학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한국어 과정을 수강한 고등교육 학생의 수가 3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국어는 5% 증가에 그쳤고 프랑스어와 같은 여러 유럽 언어는 감소했습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의 새로운 인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한류의 성공적인 수출에 힘입어 한국어를 홍보할 기회를 잡았고 홍보에 뛰어들었습니다. 존 의씨는 2014년 이 현상에 관한 저서에서 사회적 수준에서 한국이 진정 서구 선진국의 일부라는 것을 아시아 국가들이 인식한 것은 한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결국 외교, 투자, 교육 및 무역 분야에서의 국익을 추구하는 정부의 능력을 강화했다고 그는 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에서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2017년 수십 명을 포함해 해외 한국어 교사를 태국을 포함 파견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한국 교육부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학교 커리큘럼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설립한 한국어 브랜드인 세종학당 웹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44개의 학습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교육부는 2017년 보도자료에서 한류 열풍으로 널리 보급된 한국어에 대한 해외 관심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현재 학교 교과 과정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한국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 걸음이 되어 한국과 다른 나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류는 비문화권 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편 한국계 학생들은 보다 통합적인 이유로 한국어 수업을 듣는 경향이 있다고 이 교수는 말합니다. 뉴욕대 동아시아학과 이지영 교수는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부상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국제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한국어 학습자 수 증가에 대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이 교수는 세계 여러 지역의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문화를 즐기는 데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는 경향이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반면 동남아 학생들은 한국에 취업하거나 모국의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남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한국 브랜드의 수가 많다고 말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미국의 CNN에서 다음 한류는 한국어다라는 말은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더 기분 좋은 소식은 각각 14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앞섰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한국어가 더 보편화되어서 세계 공용어로 우뚝 서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